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 3분기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방산 등 일부 업종들의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30%가량 증가한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코스피 기업의 호실적은 반도체와 해운, 방산 등 일부 업종의 업황 개선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암울한 실적을 기록해 4분기 국내 경제와 증시에 경고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CJ제일제당이 그린바이오 분야 글로벌 1위인 바이오 사업부 매각을 추진합니다. 오늘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바이오 사업부 매각 주관사로 모건스탠리를 선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본입차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4조에서 5조 원의 몸값이 예상돼 글로벌 전략적 투자자 또는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정도가 인수전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의료 AI 기업 루닛이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소세포 폐암을 대상으로 AI 기반 디지털 병리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내 의료 AI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와 직접 체결한 첫 계약이자 루닛이 지난해 초 AI 바이오마커 플랫폼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이후 글로벌 빅파마 본사와 직접 체결한 첫 계약입니다. 올 3분기 코스피 기업들 중 70개 기업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반면 103개 기업은 적자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도 흑자 전환한 기업이 108개, 적자 전환한 기업은 217개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와 내년도 기업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코스피가 반등을 줬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만에 우리 시장이 네. 올랐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이 그래도 맨날 빠지라는 법이 없죠.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들어줬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 아침에 많이 빠질 거라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반등은 줬단 말이죠.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반등의 이유와 또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자세한 시장 이야기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을 줬는데요. 예전에 비하면 너무 약합니다. 원래 디커플링이 과거에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미국장이 3개월 동안 올라가고 우리나라 장 3개월 동안 빠지면 3개월에서 아주 지독하게 디커플링이 나와도 6개월 정도가 최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지속이 됩니다. 1년이라는 그 기준은 작년 12월 막바지 무렵에 미국 시장의 다우존스가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물론 계속 신고점 구간이 있었지만 조정을 받다가 이제 다시 넘어가면서 그렇게 올해 1월 달서부터 다우존스는 계속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움직였던 장이고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때에서 쫓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중간에 한 번씩 쿵쿵 빠지고 그 다음에 올 7월 달 기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뭐 그랬던 장으로 일단 올해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 얘기가 좀 전에 어떤 얘기였냐면 자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쿵 떨어지죠. 이게 올해 1월이니까 올해 장이 이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쿵 떨어지죠. 올라가다가 쿵 떨어지죠. 7월 달 기점으로 해서 8월 달에 블랙 먼데이가 한번 찾아오고 그리고 반등 주고 쿵 빠지고 반중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랬어요. 근데 다우존스는 다우존스 작년 12월 달 요 고점을 돌파를 하고 여기 고가를 여기서 막판에 돌파를 하면서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우리는 쿵쿵 떨어졌지만 얘네들은 안 떨어져요. 계속 올라가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신고점 돌파, 잠깐 쉬었다가 또 신고점 돌파, 쉬었다가 신고점 돌파, 쉬었다가 신고점, 쉬었다가 신고점, 쉬었다가 신고점. 지금도 쉬고 있죠? 또 신고점 가겠죠? 다른 시장입니다. 같은 지구상에 같이 존재한다라는 시장치고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여태까지 보였던 그 약했던 흐름을 봐서는 오늘 아침에 다들 떨어질 줄 알았단 말이죠. 왜냐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인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인상한다는 얘기는 더욱도 아니고요. 금리 인하는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95%였다면 뭐 78%로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주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도 급할 거 없다. 천천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졌대요. 근데 꼭 그때 빠진 건 아니고 트럼프 랠리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온 거죠. 그래 어쨌든 그런 얘기 그다음에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의 앞으로의 정책이 불확실하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금리 인하를 더욱더 압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예전처럼 돈을 열심히 트럼프가 많이 풀어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보다는 금리를 내리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그냥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미국장이 어쨌든 빠졌대요. 저는 다른 뉴스에 나왔던 얘기들은 싹 다 핑계 같고 결론적으로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자 미국장 보면 그냥 차익 실현 나온 것 같아요. 차익 실현. 나스닥 많이 올라왔잖아요. 잠깐 내려온 것뿐입니다. 이게 진짜 금리 인하 안 할 생각이고 뭐 소매 판매 지수가 호조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내지는 뭐 그런 이제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 주고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 주고 이렇게 떨어져서 미국장이 아주 폭락을 그냥 쭉쭉쭉쭉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얘네들 여기 이만큼 올라왔다고 이만큼 쉬는 겁니다. 미국장은 또 올라갈 거예요. 조정을 마무리하면. 지금 나스닥 선물도 예전처럼 안 좋은 장이었으면 나스닥 선물이 지금 8시 38분 기준으로 30분 늦네요. 선물이.
기준으로 지금도 플러스거든요. 장중에도 계속 플러스권이었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음봉 하나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딱 이렇게 9시 9분 지금 이렇게 저녁 방송할 때 과거 금융위기 때 그때 당시도 제가 서울경제에 있었으니까 금융위기 당시 이런 분위기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음봉 떨어졌죠. 그러면은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 3% 막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떨 때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고 내일 아침 미국장이 얼마나 빠질까 두려울 정도로 그런 식으로 빠지면 미국이 나스닥이 5% 지금 마이너스 자고 일어났더니 나스닥이 마이너스 8%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코스닥도 오늘 8% 10% 빠지겠네. 그러면서 정말 피해 장세가 왔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얘네들 이만큼 떨어져도요.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고 별로 그렇게 애들이 급할 게 없어요.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미국장은 너무 좋다라고 일단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저렇게 좋은데 떨어져도 또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태까지 맨날 떨어지기만 하고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깰 수도 있는 흐름이었는데 깨질 않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그러한 악재 때문에 뭐 빠졌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거는 인정하지 못하겠고 그냥 많이 올라가서 차익 실현하면서 어쨌든 나스닥이 2.4% 가까이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그동안에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반등 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태까지 1년 넘도록 보여준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으로 봐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 2.4% 가까이 빠졌으니까 오케이 땡큐 하고 공매도 하는 애들은 더 좋으라고 뭐 해야 돼요? 박살이 나서 2,200, 2,000개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시장 또 상승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오케이 너네 시장 올라가지 우리는 떨어질 거다 하고 마이너스 1,500 떨어지는 거죠. 뭐 이랬어야 되는 게 정상이었는데 우리나라 맨날 그래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 시장은 또 역사적인 신고점 가고 우리나라 코스피 1,500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1,500은 좀 심하고 하락일자 계산해 보니까 1,800까지는 내려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는 안 내려가겠다는 의지를 오늘 보여준 겁니다. 자, 결론. 그렇게 약했던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빠지지 않고 반등 주는 것은 그냥 많이 빠져서 그래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이 장중에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종목 수가 떨어진 거에 대비 한 3배 정도 올라갔고 종가까지는 뭐 비슷할 거예요. 617개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 200개 여기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1,200개 올라갔는데 장 막판에서는 지금 1,017개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랜만에 그래서 미국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주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 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전략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면 되느냐 2,400 안 깨지면 매수 공략 됩니다. 2,400 깨지면 단타든 추가 매수든 했던 것들을 손절을 해야 되지만 2,400이 깨지지 않으면 잘 적어 놓으세요. 코스피 2,400이 깨지지 않으면 손절하지 말고 오히려 공략을 해라. 그리고 매매를 하세요. 지금의 이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서 쭉쭉쭉 올라가고 뭐 연말장이라고 계속 올라가고 뭐 여러분들 좋으라고 뭐 지수를 계속 땡겨 올리고 반등 완벽한 바닥치고 계속 올라가고 그렇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돈을 빼서 해외 시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뭐 외국인들도 자기네 나라 주식 사지 우리나라 주식 안 산단 말이에요. 싸다 그래서 저점 매수는 조금 들어오지만 강력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국민연금이요. 2029년도까지 우리나라 주식 비중 계속 줄입니다. 0.5%씩 계속 줄여서 13%대로 만들 거예요. 지금 15.4%대 만드는 게 아마 올해 연말까지 계획일 겁니다. 2029년도까지 비중 계속 줄여요.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팍팍팍팍 여러분들이 좋으라고 지수 막 급등하고 그런 흐름들은 잘 안 나올 테니 매매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2,400이 안 깨지면 제가 사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걸리겠죠. 2,600 가면 또 걸리겠죠.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면 또 팔아먹고 할 생각으로 매매 대응을 잘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로 시장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자, 종목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샤페론. 자, 시장이 그래도 죽으란 법이 없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안 좋은 얘기 한 것처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장의 급락은 멈췄다라는 얘기입니다. 단기 바닥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의 급락은 멈췄고 단기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종목들은 움직이겠죠. 근데 여러분 좋으라고 모든 종목들이 다 안 움직인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특징은 가는 종목은 갈 수 있어요. 이 샤페론도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얘만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종목들은 다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나라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더 올라가요. 뭐 여기서 한 일주일 동안 올라갑니다. 2, 3일 그 다음에 빠진다고 봐요. 일주일 동안 올라가고 2, 3일 빠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겁니까? 싸다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럼 그렇지 이놈의 시장. 역시 올라가다가 박살나는구만. 더 빠지겠네. 무서운데? 다 던질까? 어떠겠어요? 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조금만 빠져도 이미 여러분들은 이 트라우마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야구 선수도 그렇고 권투 선수도 그렇고 주먹의 그 트라우마, 야구공의 트라우마가 빠지게 되면 그 본인들의 그 주 업종이고 일하는 본인들의 그 경기잖아요. 야구 선수는 야구만 그게 직업인데 야구공을 무서워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트라우마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주식이 주업은 아니겠지만 주식을 평생 동안 하다가 지금 이 하락을 보고 다들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심리적으로 복구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안 봐도 알아요. 지수가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믿겠느냐? 믿지 않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믿어라 해도 믿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려면 이 시장이 안정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락세는 없는 대신에 계속 급등하기 위해는 매수세가 들어오질 않아요. 솔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막 들어온다? 집 팔아서 들어온다? 차 팔아서 들어온다? 절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코인 시장이나 미국 시장은 그쪽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죠. 말이라 바른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지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급반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는 하겠죠. 그래서 일부 뭐 샤페론 같은 이런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들이 움직인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시장이 뭐 일주일 올라갔다가 2, 3일 빠질 때 또 트라우마에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는 안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샤페론은 갖고 있는 사람들 보유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국제약품. 자, 이거는 이제 11월 달에 드렸던 종목인데요. 제가 뭐 시장 지금 반등 주고 나쁠 얘기 할 게 없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장 너무 좋습니다. 이제부터 막 급등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얘기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은 심리가 이미 깨져 있기 때문에 급반등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로. 그래서 국제약품도 이때 당시에서 11월 1일 날 이 시장을 박스권으로 보고 이 시장이 지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 쫓아가는 건 무리고 그나마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해서 준 종목이 국제약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정도인데 뭐 이 정도의 소소한 정도의 매매는 앞으로도 계속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120% 먹고 220% 먹고 요거는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테니까 굳이 그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12%가 아니고 30%까지는 나옵니다. 지금 종목들이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닥에 있었던 종목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어제 드렸던 이제 아침 방송에서는 이제 셀리드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휴마시스도 있었어요.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처럼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지금은 바닥에서 30% 정도는 충분히 나오니까 종목들을 잘 가려서 매매하시면 되겠고. 자, 퍼스텍 같은 거 볼게요. 11월 7일 날 퍼스텍을 드렸던 것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우주항공사부터 방산주, 드론주 뭐 이런 애들이 잘 움직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잘 움직이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만만해서 지금 대부분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성공을 하고 수익이 나고 했던 종목들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간 거 없이 지수가 반등을 줄 때 매매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수익 난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왜냐면 폭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위험에 쌓여 있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폭락세가 멈췄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폭등장, 급등장 이건 안 나와요.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으로 종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폭등장은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대부분 50%, 70% 빠진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게 올라가려면 복구가 되면 233%가 올라가야 돼요. 70% 빠진 233%, 100%, 50% 빠진 건 100%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는 당장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30% 올라오는 건 어렵지 않다. 그 뭐가 유리하다? 매매가 유리하다. 지금 들어가서 30% 먹고 팔고도 되고 10% 먹고 팔고도 된다. 하지만 70% 마이너스 된 거 233% 올라온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시장과 함께 길게 부연 설명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다 맑게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종목 리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과 종목 리뷰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미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시장이 더 오르내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매매해볼 만한 시장이 펼쳐지겠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이어서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HLB 제약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31,000원, 비중은 50%입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매수가가 높아서 아직 손실권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이슈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HLB 그룹주들이 다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HLB 제약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비중도 크고 아직 손실권인데 자,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제가 이 HLB 제약을요. 공개 방송에서 이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올 여름서부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 이 방송에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저녁 방송에도 얘기했고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미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이미 흘러나온 내용들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전에 그 보완한다는 얘기도 이게 뭐가 모자르거나 뭐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충분한데 그냥 보완해서 다시 올려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통과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미 그 내용들을 제가 8월달, 9월달에 받아보고 나서 그럼 얘는 FDA 임상 이거는 통과하겠네. 보완한다는 이슈가 끝나게 되면 올라가겠네. 그러면 차트가 자 여기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차트가 올라가기 전에 제가 공개 방송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차피 올라갈 건데 급등을 시키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거 한번 흔들 것 같다. 일부러. 왜 흔드냐면 이렇게 흔들어 놔야 어차피 FDA 임상하고 급등할 거거든요. 급등할 텐데 이 소식들을 이게 좋다라는 것들을 이미 시장에 뉴스들이 흘러나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좋다라는 걸 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도 차트를 봐도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러놓고 튈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력들은 생각을 딱 하나만 합니다. 개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급등을 시키든가 아니면 여기서 혼나봐라고 확 빼놓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경우로 움직였어요? 이놈의 시장처럼 여러분들 좋은 일 안 시키려고 이렇게 떨어뜨린 겁니다. 몇 프로를 떨어뜨렸느냐? 야, 장난 아니죠? 40%를 빼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다 욕밖에 없어서 할 수가 없겠고. 그러니까 저는 이미 눈치를 챘던 거예요. 이거 공개방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거 FDA 임상이 떨어질 만한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과하겠구나. 거의 이거는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그거를 정보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그 내용을 보면 이건 그러면 올라가겠네. 그 세력들은 다른 생각을 하죠. 개인들이 벌써 달라붙었어. 그럼 흔들어 놔야지. 그래 한 20% 흔들면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는데 40% 흔들었다는 게 아주 지독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기를 깎은 거거든요.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당한 다음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 잘못 잡아서 마이너스 4% 빠졌다 올라가면 무슨 트라우마입니까? 그냥 싸게 사는 땡큐의 기회죠. 근데 40%가 빠졌다가 움직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 오늘도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던진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자, 내일도 이게 깔끔하게 그냥 상한가 들어가면 던지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던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이 던지냐면 아침서부터 강하게 들어왔다가 흔들어 버리면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이 강심장으로 버틸 수 있는 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 장이 저렇게 날아가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떨어지니까 대부분 올랐다가 흔들게 되면 대부분 다 던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얘네들이 선택할 방법은 들어 올렸다가 한번 흔드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33,000원 넘어갈 거라 보니까 그냥 가져가 보세요. 근데 내일 아침에 강하게 들어주게 되면 매수 가격이 낮지가 않잖아요. 딱 봐도 지금 31,000원이면요. 마이너스 거의 50%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31,000원.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45%, 거의 50%죠.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내일 만약에 혹시나 들어줬다가 흔들 것 같으니까 들어줘서 수익으로 바뀌면 최소 절반을 팔거나 뭐 더 많이 팔아도 됩니다.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흔든 거 봐서는 이거 깔끔하게 이렇게 안 올릴 것 같아요. 올리는 척 했다가 흔들어 놓고 여기도 2달 동안 그랬는데 뭐 이게 일주일 만에 그럴지 2달 만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이제 거의 FDA 임상 그 보안 마무리 거의 협상이 아니고 통과 마무리 직전에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된 이후에 이쪽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유하시면 되겠고 올라갔다가 최악의 경우 2달에서 석 달 동안 또다시 40% 마이너스 될 거를 인정을 한다면 보유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인정 못할 거라면 한번 팔았다가 흔들 때 아주 지독한 놈들이에요. 그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40%를 2달 동안 빼놨으니 얼마나 지독한 놈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놈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승전 해피엔딩으로 저는 42,000원도 넘어갈 리보세라딥 요거 간암 치료제 통과로 인해서 요 고가도 돌파할 전망으로 보니까 만약에 신규 매수로 만약에 공략을 하거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노린다 그러면 흔들 때 더 담으세요. 흔들 때. 얘들은 지독한 놈들이라 또 2달 동안 석 달 동안 또 40% 바겟 세일 주면 그때 사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요거는 수익에서 비중 조절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4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종목은요. YJ 링크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4,2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최저점인 것 같아서 금요일에 들어갔습니다. 우주항공주 관련 이벤트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네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YJ링크도 12%, 12.9% 오르면서 14,000원,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볼게요. 이렇게 이중바닥형을 만들었죠. 이게 신규주인데 신규주들은 추세가 없어요. 그냥 박스권 매매하면 됩니다. 어차피 시장도 박스권이니까. 기업 분석, YJ 링크, 전자장비, 장비. 일단 우주항공 산업도 있고 PCB 쪽도 있고 뭐 그런 쪽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일단은 실적은 괜찮고 뭐 위험한 회사는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 전저점 자리 1,760원, 그러니까 11,000원 잡을게요. 11,000원 안 깨지면 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뭐 장 자체가 지금 저점이 깨지고 밑으로 쏟아지는 장 흐름보다는 종목들 하도 많이 빠져서 반등을 주는 이 흐름으로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얘는 신규주로서 많이 빠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괜찮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테마가 또 트럼프 테마 이쪽으로 해서 머스크 때문에 또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저점 이중바닥형의 저점 바닥이 돼서 뭐 18,000원 뭐 이 정도까지는 욕심을 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J 링크 같은 경우에는요. 11,000원이 안 깨지면 계속 보유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8,000원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스트소프트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2,000원, 비중은 8%입니다. 1년 정도 됐는데 요 며칠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지금이 바로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 상담 남깁니다. 어차피 오래 들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손실 최대한 줄이고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는 16,400원인데요. 자, 전문가님 지금 추가 매수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종목들도 이제 바닥에서 좀 들어올리는데 얘는 좀 먼저 움직였네요. 22,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차트 모습과 거래량 패턴들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아쉬운 게 미국장 디커플링 1년째입니다.
작년 12월 달서부터 계속 거꾸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디커플링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미국 시장을 쫓아갔다면 22,000원은 당연히 올라야 되니까 만약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강하게 지금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미국 장이 올라가도 우리나라 장이 올라가지 못한 거를 않는 거를 대한민국의 1,000만 명의 주식 투자자들이 다 봤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게 안 들어오는 거죠. 얘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살살 들어주는데 22,000원까지 노려보셔도 저는 차트적으로는 충분히 된다.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이상하게 거꾸로 움직이니까 못 가는 것뿐. 근데 지금 차트는 너무 좋아요. 거래량도 괜찮고. 이거는 더 가져가셔도 되겠어요. 욕심내면 25,000원까지 또 가능한데 워낙 이놈의 시장이 말을 안 들어먹기 때문에 적당히 수익이 올라오면 여기가 저점 바닥이죠. 그러니까 12,000원대 바닥, 25,000원이 고점. 그러면 그 중간에 수익 나면 팔았다가 또 흔들기를 기다렸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이게 가장 깔끔한 매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도 또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괜찮다 보니까 수익 구간으로 올라오면 매도를 하고 조정받으면 또 다시 매수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상담은요. 웨이비스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00원, 비중은 35%입니다. 신규 상장주에 들어갔는데 예상보다 못 가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최대한 잘하는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8,7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신규 상장주 또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신규 상장주들은 추세가 없어요. 자, 얘 차트 한번 볼게요. 추세라는 거는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정도는 이어져야 되고 신생 종목들은 6개월 가지고도 뭐 추세라는 거는 만들어지기 어렵고요. 뭐 5년, 10년 이 정도의 차트의 흐름들이 있어야 추세라는 게 정확하게 그려지거든요. 허리 라인도 보이고. 근데 이거는 뭐 지지난달에 상장한 이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그냥 박스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자, 지금 8,420원이 이전에 찍었던 전저점이죠. 이거 안 깨지면 괜찮다. 그리고 이 지금 장 분위기가 지수가 2,400이 깨지고 2,200이 깨지는 그런 밑으로 쿵쿵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멈췄잖아요, 오늘로. 그럼 하락이 멈췄으면 얘도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8,420원이 깨지면 손절을 잡고 지금 장 분위기가 반등을 주는데 오늘 미국 장이 반등을 주겠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정상적으로 내일 반등을 줘야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뭐 지금 하루 이틀 봅니까, 여러분들? 미국 시장 빠질 때 오늘 반등 줬으니까 미리 선반영이라고 오늘 밤에 미국 장이 뭐 3% 이상 폭등하겠어요? 뭐 적당히 뭐 0.5% 반등 주다 말겠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반등을 줘봤자 여전히 미국 시장은 제가 아까 시장 설명할 때 미국 시장 얘기 안 했는데 여전히 조정권에 있습니다. 아직 반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나스닥 선물이 지금 강세로 뭐 0.4%, 0.6% 떴다고 하지만 1%, 2%는 올라갈 수는 있어도 뭐 3% 이상 어제 빠졌던 걸 감아 올리는 만큼 강한 지금 미국 시장은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라서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고 뭐 다음 주, 뭐 이번 주 후반이 됐든 다음 주에 다시 반등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은 박스권 내에서 급등보다는 오늘 먼저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였으니까 그냥 내일 안 갔던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얘는 오늘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안 갔으니까 내일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점이 깨지면 손절해야 되고요. 안 깨지고 반등 나오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10,000원 쪽으로 올라와 주면 그냥 시장이 지금 순환매가 나오거나 많이 빠져도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고점 대비 28% 빠졌는데 뭐 10,000원까지는 보유하셨다가 10,000원 올 때 다시 질문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10,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10,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 접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미사이언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37,000원, 비중은 10%입니다. 2달 정도 됐습니다. 손실이 커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지금 가격 적당한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31,600원, 아직은 매수가 대비 많이 밀려난 모습인데요. 자, 전문가님, 한미사이언스는 추가 매수 어떤 의견 주실까요? 제약바이오. 이게 이제 11월 달에 임시 주주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정기 주주총회가 있거든요.
지금 종목이 많이 빠졌고 이건 반등을 줄 거예요. 반등을 주는 지금 흐름이고 경영권 지금 분쟁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를 자기 걸로 가져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분이 필요하겠죠. 그럼 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야 되겠죠. 주가는 빠졌죠. 지금 경영권 분쟁이 진짜로 맞다면 뭐 이게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면 흐지부지되고 사라지고 그냥 너 가져 하고 하면은 뭐 그래도 주가는 반등을 줘야 됩니다. 어쨌든 경영권 분쟁이라면 지분 경쟁 때문에서라도 또 다시 반등을 줘야 됩니다. 37,000원. 일단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지금 장 흐름이 종목들이 반등을 주고 있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이니까 이 정도 됐으면 비중이 지금 많지도 않잖아요. 10% 정도 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드려봅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종목은요. 롯데케미칼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6만 원, 비중은 15%입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큰 회사가 잘못 될 리는 없겠지만 계속 빠지기만 하니 걱정이 되네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10% 넘게 빠지면서 65,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전문가님, 롯데케미칼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롯데케미칼 일단 정유화학자들이 다들 약해서 그런데 과거에 조선주도 이랬었어요. 증권주도 이랬습니다. 지금 증권주 잘 올라가고 개인들이 안 쳐받아봐서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부러움의 종목의 대상 중에 하나가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이런 쪽들이고 조선주들도 최근 2년 동안 많이 올라가갖고 개인 투자의 부러움의 종목이지만 사실 그게 가장 개인 투자들의 고통인 종목이었거든요. 맨날 빠졌던. 지금 이랬어요. 롯데케미칼처럼.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면은 계속 돌고 돌고 도는 겁니다. 한때는 건설주가 시장의 최고의 종목이었다가 어떨 때에서는 조선주가 최고의 종목이었다가 제일 최악의 종목이었다가 계속 도는 거거든요. 얘도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뭐. 조선주처럼. 조선주들도 삼성중공업 지금이야 많이 올라오지만 2015년도, 2011년도 최악의 종목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많이 빠졌는데 10,000원짜리 종목이 또 여기 또 반토막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이 끝나면 뭐 정유주 화학주도 올라가겠지만 근데 정유주 화학주들이 약한 이유에 대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과 원전과 그 전기의 시대,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가 올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들은 지금 뭐 사우디도 그렇고 어쨌든 중동에서는 앞으로의 자기의 미래에서는 후세들이 기름으로는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대체 자원 에너지들에 대한 기술력들이 높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석유가 필요 없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쪽 관련 산업들이 점점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 말고 롯데케미칼보다는 그 정유화학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그래서 빠지나라는 생각도 잠깐 하게 됐는데 뭐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트렌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조선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강하고 정유화학주들이 과거에 올라갔다가 지금은 계속 눌러놓고 있는 과정인데 오래됐죠 빠진 지? 차트 보니까 한 1, 2, 3, 4, 5, 6, 7 중간에 뭐 움직였지만 한 7년 빠졌죠. 대부분 8년에서 10년 빠지면 바닥을 대부분 다 칩니다. 한 2년만 더 고생하면 바닥 나오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태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길게 볼 때는 가져가셔도 될 위치고 짧게 본다면 아무리 이거를 건드리고 추가 매수하고 해봤자 거의 뭐 죽어있는 종목처럼 꼼짝도 안 할 수 있으니까 건드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게 아니라면 종목 교체, 그다음에 장기 투자할 2년, 3년 동안 버티고 더 빠져도 더 물타기 하고 너무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뭐 오랜 시간을 두고 본다라 그러면 가져가도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이런 종목 죽어있는 이런 차트들은 추가 매수나 버티라는 얘기는
저는 저라면 안 할 것 같아, 이 종목은. 지금 좋은 종목들 지금 널렸는데,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차라리 방산주라든지 반도체도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쪽을 먼저 건드리는 게 낫죠. 제약주 같은 경우들은 살아있죠. 알테오젠 봐봐요. 알테올젠 살아있는 게 아니고 녹십자.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보면 차트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닥에서 머리를 들고 올리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떨어졌으면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게 뭐 죽어 있다기보다는 잠들어 있는 거니까, 잠들어 있는 건 제가 1년 동안 2년 동안 더 잠잘 수 있기 때문에 냅둬야 돼요. 우리가 코끼리가 잠잔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뭐 공룡 잠잔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그 공룡을 깨우면 득이 되지가 않듯이, 어쨌든 이런 큰 종목들은 자기 갈 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한 몇 년 동안 다 잠수 탈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종목 교체를 고민을 하면서 길게 보유할 게 아니라면 이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룬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61,300원, 비중은 40%입니다. 1년을 견딘 끝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팔아야 할까요? 다행히 이정수 전문가님이 오늘 나오셔서 긴급히 질문 남깁니다라고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가까이 오르면서 드디어 매수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 매도를 해야 할까요? 자, 룬이 의료기기 관련 주잖아요. 이제 뭐 폐암 진단 AI 솔루션 만든다는 이슈로 움직였는데, 저는 지금 루닛이 움직인 걸 보면서 제약바이오의 희망을 봅니다. 뭔 얘기냐면요. 지금 과학 문명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국내의 유명한 과학자들이나 저명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TV를 보게 되면 유명한 과학자들 많이 있잖아요. 뭐 국내 사람들 있고 뭐 해외 사람들이라고 요즘에 다 번역 다 되잖아요.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하거든요. 과거에 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과학 속도가 이렇게 뭐 시속 한 10km 움직였다면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은 시속 100만 km로 달립니다.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쪽 업종에 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있고, 뭐 오늘 뭐 DDR 메모리 속도가 100만 배 빨라졌봤자 뭐 여러분들이 뭐 아침에 밥 먹는데 뭐 속도가 100만 배 빨라지지 않듯이 아무리 삶에는 그렇게 확 다가오진 않거든요. 뒤에서 엄청나게 바뀌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이런 속도가 빨리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퇴근하는 버스 속도가 100만 킬로 달리지 않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속도를 우리가 체감을 못할 뿐이지 지금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 그거 말고 바로 제약바이오의 엄청난 지금 속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내년서부터 해서 많은 신약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요 얘기가 뭐냐면 내년에 모든 결과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계속 가면서 뭔가 우리가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낼 거란 얘기예요. mRNA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ADC, 항체 약물 적합체라든지 면역 항암 신약이라든지 뭐 당뇨병 신약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신약들이 나오면서 인류의 엄청난 질병들을, 희귀 질병들이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치료하는, 그래서 지금 루닛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에서 급등하는 거 봐봐요. 저는 뉴스들이 내년에서도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후년엔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들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루닛처럼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더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인데 내일 당장 팔지 말고요. 좀 더 먹고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시는 게 어떨까. 어차피 세상은 바뀝니다. 자, 이렇게 시간 때문에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한국 증시의 급락세가 조금 진정된 듯하다라고 시장 이야기 들려주셨고요. HLB제약 보유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YJ링크도 11,000원을 지지한다면 보유하자라고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